창조냐 진화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천지는, 만물은, 또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들인데 어찌하여 저절로 만들어졌다느니, 또한 그 기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것에서부터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빅뱅이냐 창조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그 후속으로 창조냐 진화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회 20년 동안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전자칠판과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설교의 주제상, 오늘 예배의 주제상, 이것이 가장 적당한 형태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진리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창조냐 진화냐,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가 맞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바나나 껍질, 바나나 같은 것을 집안에 놔두었는데 거기에 날파리가 끌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날파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 가지의 가설이 있겠죠. 저절로 방에서 생겼다. 또 하나는 아무리 닫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살짝 열어진 그러한 창문 사이로 날파리가 날아와 앉았다 라는 가정이 있겠죠.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밀봉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두면 늘 그렇듯 초파리가 날아다닙니다. 분명 창문도 닫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를 초파리가 음식물에 꼬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초파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초파리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가설 1. 집안에서 저절로 나타났다. 가설 2. 살짝 벌어진 창문 틈을 통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가설 1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연 발생설, 그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기물, 수소나 헬륨, 산소, 탄소, 이런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우연히 어떤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고 진화가 되어갔다. 이것이 자연 발생설입니다. 생물 속생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스테르가 S자형 실험 속에서 생명체는 생명체에서 나온다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자연 발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도 이와 비슷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 생명의 기원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무기물들에서 생명이 시작돼서 진화되어 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기원을 얘기할 때 창조론,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다라는 창조론이 있고요,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되어 나갔다. 그럼 진화의 시작이 뭐냐? 이게 진화론자들이 제일 괴로운 점이거든요. 어찌됐든 빅뱅에서부터 10의 43분의 1승이라는 작은 싱귤러리티, 작은 특이점, 시작점에서 시작된 것이 무기물이 되어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원시 생물체가 되고, 원시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체가 되고, 진화해서 인간까지 왔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진화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진화의 법칙에 맡겼다.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옳지 않습니다. 창조론이, 성경이
그리고 우리의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이성으로도 당연히 창조론이 맞습니다. 흔히들 창조론은 믿음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요, 진화론 또한 믿음이라고들 말합니다.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도 어마어마한 우연과 확률, 그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말도 안 되는 확률과 우연 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확률과 우연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났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걸 과학이라고 봅니까?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진화론을 마치 과학적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기 위하여 학문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 그것은 당연히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여러 허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오류가 있고요, 화석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도 오류가 있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도 연력학 제2법칙으로도 이 오류를 증명할 수 있고, 또 진화론자들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잃어버린 고리라고 얘기하는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것, 이걸 가지고도 진화론의 허구를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좋은 시간에 이것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도표를 한 3번 이상 보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진화론, 만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도표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려본 것입니다. 자, 진화론의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빅뱅이라는 거예요. 빅뱅에서 시작이 되었다. 조지 가모프 등에 의해서, 또한 망원경, 큰 망원경으로 살펴보니까 이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증명 이론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 전에는 조금 작았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조금 더 작았고 그 전에는 조금 더 작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작은 것이 계속 축소되어 나가면은 결국 어느 한 점으로 이렇게 축약되게 됩니다. 그 한 점을 싱귤레러티, 특이점,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크기를 10의 43승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빅뱅이라는 그 시작점에서 시작돼서 우주가 만물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점이 아주 큰 점이 아니라 셀 수도 없는, 측정할 수도 없는 작은 점입니다. 거기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모든 내용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부터 믿음이 필요하죠. 이 빅뱅이 시작됐을 때요,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이것이 something 혹은 nothing이냐. 자, 10의 43승분의 1도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something이잖아요. nothing이 아니잖아요.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뭔가 있었다면은 그 있게끔 한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nothing으로 해석도 많이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something으로 해석을 하는 아주 해프닝도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10의 43승분의 1승이라는 그 무엇, 그 시작점에서 빵 하고 터져서 이 세상에 우주가 시작이 됐고, 수소와 헬륨을 포함을 한 이 세상은 무기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별들이 생기고, 별들의 핵 유감에 의해서 산소와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무기물, 자 보세요. 이 표에 의하면은 아직 생명체가 없잖아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등 아직 생명체가 없어요.
이 없는 생명체에서 유기물, 다시 말해서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유기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리켜 화학적 진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학적 진화의 허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빵 하고 터졌어요. 거기에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등이 뭉쳐져서 어떤 아미노산, 당, 생명체라고 여길 수도 있는, 생명체의 전 단계라고 여길 수도 있는 아미노산과 당이라는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그것을요 오파린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구소련의 과학자죠. 그 사람이 원시 우주에서 수소, 헬륨, 탄소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한 가운데 유기물이 만들어져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원시 생명체가 되었고 복잡한 생명체가 되었고 결국에는 인간까지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자연 발생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빅뱅에서부터 무기물이 나왔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다. 자, 이 오파린의 가설을 그 유명한 유리 밀러 실험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 원시 대기의 상태에서 단백질의 원료인 아미노산, 당, 글리신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실험을 해서 되게 유명해진 게 유리 밀러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아직도 우리 교과서에서는 믿고 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물이 심해 열수구, 우리 바다 깊숙이 있는 심해 열수구에서 이제 유기물이 합성이 되어서 원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이론. 지구에서는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외계 별에서 유입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떨어졌던 머치슨 운석에 보면 거기에 70종 이상의 아미노산이 운석에서 발견되지 않았는가? 또 해성에 가보니까 해성 속에서도 수없이 아미노산이 발견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봐라.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올 수 있다. 그 유기물에서 원시 생명체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화학적 진화입니다. 자, 여기도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는 무기물에서 유기물, 아미노산까지 나왔다는 것은 지구에서는 불가능해도 외계에서는, 별들에서는 만들어진 걸 보니까 수긍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되었다라는 증명은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에서, 이러한 아미노산, 당 같은 유기물에서 원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너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이것이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화론도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증명되지 않았어요. 이러리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 유기물에서 원시 생명체가 당연히 나온다라는 과정을 믿고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허구입니다. 자, 빅뱅 다시 보겠습니다. 우주는 138년 전에 폭발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좋다. 아까도 말했듯이 디스커버지에서요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 시작점, 빅뱅의 시작점은 something인가 nothing인가? 점이라도 10의 43승분의 1이라도 something 있는 거 아닌가? 있는 거에서 나온 거잖아. 어찌하여 그러면 그 있는 것은 어떻게 있게 되는가?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 특이점, 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nothing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도 nothing을 얘기하고 싶은데 nothing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대담 도중에, 토론 도중에 뭔가에서 나왔죠, 뭔가에서 나왔죠 하고 something을 말하는 아주 웃긴 해프닝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리차드 도킨스의 어찌 보면은 흑역사 같은 무신론자, 이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그러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의 저자,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 그가 특이점, 빅뱅의 시작점을 얘기할 때 그거는 nothing인데 nothing이라고 말하면서도 말로는 계속 something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Counterintuitive that you can get something from nothing. Of course, common sense doesn't allow you to get something from nothing. That's why it's interesting. It's got to be interesting in order to give rise to the universe at all. Something pretty mysterious had to give rise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Which is exactly what's meant by nothing, but whatever it is, it's very, very simple. And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죠. why is that funny? 왜 웃습니까? Well, I think it's a bit funny to be trying to define nothing. nothing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군요. 노력하시는군요. 그러면서도 끝없이 입버릇으로 또한 생각의 의식의 흐름으로 뭔가에서 나온 것.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 봅시다. 빅뱅은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무엇이 기원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빅뱅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Counterintuitive that you can 자, 빅뱅 이론은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탄생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지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걸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한 중요한 이론이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그것을 제안한 앨런 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뱅 이론은 무엇이 폭발했는지, 왜 폭발했는지,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다시 말합니다. 점이 있다라는 것, 그 점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그 점이 어디서 왔는가, 그 점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걸 설명해 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빅뱅 이론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누구든 이 세상의 어느 과학자도 어느 지성인도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거에서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가정하여서 모든 이론을 전개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묻습니다.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자, 다시 이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에서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그 빅뱅이 무기물, 수소, 헬륨 등을 탄생시켰고 이것이 우주가 식으면서 별이 만들어졌고 별의 핵 융합으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기물들이 뭉쳐져서 어떤 생기가 들어가서 만약에 원시 지구라고 하면 번개 같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 유기물 만들어진 것에서 다시 말해서 아미노산 같은 거에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져 갔다. 이거를 화학적 진화라고 합니다. 오파린이 처음 이야기했고 유리 밀러가 실험을 했고 또 심지어는 외계 유입설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의 합성이 가능하고 그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무기물은 생명이 없는 물질, 흙, 물, 공기 이런 거죠. 유기물은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것이에요. 그 단백질의 성분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걸 보면 뭔가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가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허구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신봉자였던 구소련의 과학자 알렉산더 오파린, 그리고 영국의 할레인이라는 사람은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같은 원시 지구의 대기 환경으로부터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아미노산 등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는 유기물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 지구에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같은 게 있었다. 그것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화학적 진화예요. 그래서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그 유기물에서 원시 생명체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오파린의 주장 가설을 유리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증명을 한 것이 유리 밀러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 밀러 실험에 의해서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죠. 원시 지구의 끓는 물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었던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에서 뭔가 에너지가 가해집니다. 그것은 번개라고 생각을 했고, 번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전기라고 해서 전기 자극을 줬더니 여기 플라스크 안에서 유기물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봐라, 가능하다. 아무것도 없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왔지 않는가. 그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시작이 됐고 그 생명체의 시작이 진화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라고 믿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걸 유리 밀러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 가설이 잘못됐다는 것이 깨졌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지금 믿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유리, 그가 이제 스승이죠. 밀러가 제자예요. 유리 밀러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유리도 너무 골치 아팠어요. 너무 공격도 많이 당하고 너무 질문도 많이 하고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어서 떠나버렸습니다. 밀러 혼자 남았습니다. 밀러도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실험이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원시 유기물들이 바다에 녹아들어서 아미노산 등과 종합해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물질을 형성하고 이것이 복제 능력을 갖춘 원시 생명체로 발전했을 것이다. 이게 진화론의 처음 우리 만물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발원지로 유력한 것이 뭐냐면 바다 밑바닥 지각에 갈라진 곳에서 뜨거운 물과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열수 불충공. 자, 여기서 이런 유기물들이 합성이 되어서 화학적 결합을 하여서 원시 생명체가 됐다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유명 방송에서, 아니 메이저 방송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방송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지구와 바랍니다. 식물은 물론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핵산 같은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은 대부분 생명 활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을 찾기 위해선 우선 최초의 유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최초의 유기물 얘기 나오죠? 1930년대 러시아의 생화학자인 오파린은 원시 지구의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원시 지구의 무기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 생명의 씨앗인 유기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시 지구의 풍부한 무기물이 하나로 뭉쳐 간단한 유기물을 이루고
이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 가설. 그 후 1950년대 미국의 젊은 과학자 스탠리 밀러가 실험을 통해 오파린의 가설을 증명합니다. 원시 지구의 상태를 재현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에는 아직도 밀러가 사용했던 실험 장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플라스크 안에서 끓는 물은 원시 지구의 자, 뜨거운 밀러의 실험을 설명하고 초기의 있죠.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파린의 수소와 가설을 밀러의 암모니아, 실험에서 그리고 증명했다고 메테인을 하면서 투입했습니다. 원시 물이 지구의 끓으면서 대기 수증기도 상태에서 더해졌죠.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이 합성에 나올 필요한 수 에너지는 있다라고 공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급했다는 가정하에 6만 볼트의 전기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밀러는 단백질 합성의 주요 원료인 아미노산이 생성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진리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생명체가 되었다고들 얘기하죠. 과 식물은 물론 자, 그리고 그 다음 걸 무기물에서 보세요. 유기물로의 화학적 진화를 거쳐 화학적 탄생한 진화. 최초의 세포. 오늘날의 박테리아와 같은 단순한 원핵 세포가 생명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너무 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쉽게 이게 진리인 양 말합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었고 유기물에서 원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이 화학적 진화를 증명의 과정 없이, 자, 아미노산에서 원시 생명체가 되는 과정에 대한 증명은 아직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무기물에서 유기물 아미노산이 나왔고 그 아미노산에서 원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도표 오늘 많이 본다 그랬죠? 빅뱅에서 무기물이 나왔어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원시 지구에서 이것이 유기적 화학 변화, 화학적 진화를 이루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 지구 내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 밀러의 실험은 이제 곧 나오겠지만 잘못됐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구 내에서는 이 생명,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외계 유입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치슨 운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호주 머치슨 지역에 떨어진 그 운석에 70여 종의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다. 아, 별들의 아미노산이 있구나. 그래서 해성까지 가보았더니 해성에도 아미노산이 있더라. 난리가 났죠, 과학계에서는. 바로 이런 아미노산이 별들에 있는 걸 보면 여기서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합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100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까지 맞다고 해봅시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의 한 종류인 아미노산까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아미노산이 원시 생명체가 된 이 과정,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마치 당연하다는 것으로 여겨서 원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 그리고 지금의 인간까지 진화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진화론의 현실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유리 밀러의 실험은 실험 플라스크 안에 있는 기체들이 원시 대기의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그 대기적 요소가 아니라 원시 지구에는 산소가 있을 수 있었다. 산소가 있으면 이 실험은 다 꽝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유리 플라스크 자체 내의 오염에 의한 결과, 실험의 결과를
가정하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험이지 이런 실험을 우연히 했더니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미노산이 생명체를 형성하는 아미노산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L형, D형 이야기하면서 생명체를 만드는 아미노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러의 실험은요, 1993년 10월 11일자 타임즈에서 아니라고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밀러의 실험을 토대로 한 화학적 진화 가설은 무너졌다. 다만 서너 개의 설익은 주장만이 난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밀러의 실험으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러 자신도요, 나중에 1991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원시 대양에서 생명이 발생했다라는 학설을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너무나 동화와 같은 이야기였다.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현재로서 아무도 모른다. 어차피 말을 해놓잖아요. 뭐를 발표를 해놓으면 특히 젊은 날 발표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론과 사상이 농익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들도 많이 압니다. 근데 너무 젊을 때 너무 확실한 걸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자기의 학설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것은 어설픈 거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괴로운 경우가 많이 있나 봅니다. 밀러 자신도 고백을 했고요. 타임즈 같은 데서도 화학적 진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런 형성된 별들 사이에서 형성된 아미노산, 글리신 같은 그러한 유기물에서 화학적 진화를 거쳐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너무나 편하게 이걸 넘어가요. 편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최재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에드워드 윌슨 교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어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에드워드 윌슨, 이 사람은 현대의 다윈으로 일컬어지는 사회 진화 생물학의 설립자이자 최고 권위자입니다. 거기에 제자가 최재천 교수입니다. 이분이 생물학 박사를 그분 앞에서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참 겸손하신 분이고 또 통섭의 학문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생명사랑에 대한 책과 강연을 많이 하세요. 이분도 대표적인 진화론자이죠. 그가 화학적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표를 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다 맞다고 따라가 봅시다. 빅뱅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고 아무튼 뭐가 있었어요. 시작점에서 빵 하고 터져서 온 우주는 수소와 헬륨 덩어리였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별들의 핵 융합 작용으로 인해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것들이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별들 사이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자, 지구 내에서도 지구의 원시 대기 상태에서 어떤 화학 반응, 전기 자극이나 생명의 생기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유기물,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게 58인 유리 밀러의 실험인데 심해 열수구의 증명이고 이것은 굉장히 퀘션이라고 얘기했죠. 스스로도 퀘션이라고 말해요. 외부에서는 분명히 머치슨 운석 같은 것, 해성 같은 거에서 그러한 아미노산이 발견된 걸 보면은 분명히
무기물에서 아미노산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100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화학적 진화의 최고 문제가 여기를 너무나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원시 생명체가 됐느냐라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밝혀질 수도 없고, 아까 최재선 교수의 말처럼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언젠가는 증명될 거야. 그런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증명되지 않은 그 이야기가 마치 진짜인 양 이야기하면서 이 원시, 이런 유기물 만들어진 아미노산에서 원시 생명체가 되고, 이게 복잡한 생명체가 되고 나중에 진화하여서 인간까지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의 뼈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걸리죠. 사실 여기서도 걸립니다. 빅뱅의 시작점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점은 누가 시작했느냐? 이건 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모든 가설도 믿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냥 있다, 점이 있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런 유기물이 생명체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된 길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진리인 양 우리는 믿고 또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원회에서는요, 교과서에서 유리 밀러의 실험이 잘못됐다라는 것, 또한 오파린의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은 가르치지 말자라는 이야기, 또한 이 과정이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가르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교과서 개편을 원하는 위원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진화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무에서 혹은 아주 작은 그 무엇, nothing이나 something에서부터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빅뱅에서. 그런데 창조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진화론의 책에 끝없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우연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진화의 과정에 의해서 오늘날 인간까지 이르게 되었다. 창조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진화되어 온 거 아니라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또한 아무 목적이 없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하 만물을 잘 지켜 다스리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빅뱅, 아무것도 아닌 거로부터 우연히 빵 하고 만들어져서 너는 삶의 어떤 목적을 갖거나 어떤 방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자신이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네가 찾아라, 네 안에 거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을 믿을 때 나오는, 그 존재론에서 나오는 삶의 형태입니다. 창조론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 비전, 지금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이, 삶의 양태가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래서 진화론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10의 43승분의 1이라는 점이 생겨나고 그 점이 빵 하고 터져가지고 온 우주에 무기물이 퍼졌고 그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에서 원시 생명체가 돼서 그 박테리아, 아메바 같은 생명체에서 점점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게 나다. 우리 우주에 우연히 목적 없이 왜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만들어진 것이야. 그래서 삶의 목적도 네가 만들어봐. 네 안에 거인이 있어. 네가 주인 돼서 삶을 이끌어가봐. 이것이 진화론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주의 뜻이 있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지성이 있고 시를 느끼고 음악을 느낄 수 있고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또한 과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너희들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동행하며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서 천지를,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사상에 빠져 하나님이 싫다 하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진화론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든 만물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자기들의 생각, 그리고 과학적이지도 팩트도 아닌 자기들만의 믿음의 이야기가 진화론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둘 다 믿음이라 할지면 저는 오히려 창조론이 더 믿음으로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천 박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한 믿음이고 진화했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어느 쪽이냐고 묻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작,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껏 가장 아름답게 증명되어 온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헛된 사상에 빠져서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 앞에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수없이 널브러진 이 세상 가운데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바벨탑 사상을 쌓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임할 수 있도록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이 복음을 들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